자, 이번 새로운 단원인데요. 여기서는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이런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학에서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과학에서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힘에 의해서 이동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상자가 있었는데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정의할 때는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럼 이동 거리가 생기죠. 이때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자, 예를 들면은 A는 이렇게 어떤 물체를 밀었을 때 이만큼 갔는데 B는 어떤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주었을 때 이만큼 더 멀리 갔습니다. 자, A와 B 중에 A보다는 B가 일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은 힘이 같을 때는 이동거리가 길수록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똑같은 물체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했는데요. 자, 그럼 힘을 이쪽으로 줬겠죠. 자, 그런데 자, C와 같은 경우에 D와 같은 경우에 C의 경우에는 힘을 자, 50N의 힘을 주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10N의 힘을 주어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럴 때는 힘이 클수록 자 10N보다는 50N의 힘이 더 크겠죠. 힘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래서 C가 D보다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힘이 더 클수록 또는 이동거리가 더 길수록 한 일의 양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의 양은 힘에도 비례한다. 왜냐면 힘이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동 거리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에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서 한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위는요. 힘은 뉴턴,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미터를 쓰는데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거를 바꿔서 J, 대문자 J로 하고 줄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하고요. 이 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1줄의 일을 했다. 이 말은 간단하게 1N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처음에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평면에서 어떤 책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을 이동을 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거를 밉니다. 그래서 책상이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일을 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힘을 작용시켰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 이동을 시켰습니다. 들어 올리는 힘은 이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도 이쪽 방향이죠. 이런 경우에도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곱하냐면 여기에 작용한 힘 곱하기 자, 이동한 거리가 이건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로는 높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드는 힘, 그 다음에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이동 거리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자,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다르게 한번 볼까요? 어떤 이렇게 지표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물체를 우리는 올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힘을 이렇게 밀겠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경우에도 힘의 방향이랑 또 이동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 곱하기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힘을 이렇게 줬어요. 힘을 막 얘한테 줬는데 얘가 이동을 안 했어요. 얘가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동 안 했으니까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드는 힘으로 계속 들려고 하는데 얘는 가로로 막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의 방향은 여기인데 이동 방향은 여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랑 이동 거리의 방향이 90도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드는 힘은 이쪽으로 있는데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이 물체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랑 이동 거리가 수직일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학에서의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의 양은 어떻게 구했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했죠. 자, 이렇게까지 알아두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